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마이너스 0.20%, S&P 500은 플러스 0.49%, 나스닥은 플러스 1.22% 기록했습니다. 트럼프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발효됐지만 2월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트럼프는 이유가 예고한 보복 관세에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미 상무부 장관은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 능력을 갖출 때까지 관세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네요. 엔비디아는 세계 원자력 공급 확대 약속에 아마존, 알파벳, 메타가 지지 서명했다는 소식에 6.4%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69포인트 0.92% 내린 722.80에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0.86% 오른 735.75로 시작해서 장중에 737.29까지 올랐는데요. 오후에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를 지지하는 발언 후 테슬라 주가가 7.59% 급등했네요. 12일 뉴욕 증시에서 248.09달러로 마감했고, 장중에는 9.22%까지 올랐습니다. 트럼프가 전날 트루스 소셜에 테슬라 차를 직접 구매하겠다고 밝힌 후 3.79% 반등한 데 이어 이틀째 강세를 보인 거죠. 백악관에서는 테슬라 차량 5대를 전시하고 트럼프가 모델 S 세단에 직접 탑승해 아름답고 훌륭하다고 칭찬했어요. 더 놀라운 건 트럼프가 테슬라 매장 공격자들을 국내 테러리스트로 분류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위대한 미국 회사를 해치고 있다. 그들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는 머스크의 트럼프 행정부 참여와 연방정부 인력 감축에 반발하는 테슬라 테이크다운 시위가 벌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방화와 총격 같은 폭력 사태도 발생했어요. 머스크와 트럼프의 밀월 관계가 테슬라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관련해서 이제 러시아에 달렸다고 발언했네요.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사우디아라비아 제따에서 8시간 넘는 회담 끝에 30일 휴전안에 합의했고, 이제 러시아의 동의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휴전의 절반가량을 달성했고, 러시아가 멈추게 할 수 있다면 완전한 휴전이 가능하다라며 다시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트럼프는 러시아에 압력을 가할 수 있냐는 질문에 재정적으로 러시아에 매우 나쁜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도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어요. 백악관 측은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 측과 통화했고,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이번 주에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휴전안이 미사일, 드론, 폭격 공격을 중단하고 흑해와 전선 전체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모건 스탠리가 애플 목표 주가를 275달러에서 252달러로 확 낮췄네요. 에릭 우드링 애널리스트가 이유를 밝혔는데, 고급 시리 업그레이드 연기가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에 통합된 고급 시리 출시 연기가 앞으로 12개월 아이폰 업그레이드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모건 스탠리 측은 설명했어요. 모건 스탠리의 2024년 11월 스마트폰 조사에 따르면 고급 AI 기능 접근이 스마트폰 업그레이드 주요 동기 중 하나였고, 업그레이드된 시리가 아이폰 구매 예정자들이 가장 원하는 AI 기능이었다고 해요. 게다가 트럼프 정부의 중국 관세 압박도 애플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중국 관세를 고려해 2025년에 20억 달러의 제품 입력 비용 증가를 반영했다고 밝혔어요. 애플은 아이폰의 약 7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어 관세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리 업그레이드 연기와 관세 부담으로 애플의 2026 회계연도 매출 전망은 4,360억 달러, EPS는 8달러로 시장 예상보다 1-2% 낮아졌네요. 프랑스 출판사와 작가들이 메타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네요. 이들은 메타가 자기네 책을 허락도 없이 AI 모델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소송은 프랑스 출판협회 SNE, 작가협회 SGDL, 작가노조 SNAC 이 세 단체가 함께 파리 지적재산권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13. SNE 회장인 뱅상 몽타뉴는 메타의 데이터 풀에서 회원들의 수많은 작품이 발견됐다고 밝혔어요. 작가노조는 AI가 작품과 문화유산을 약탈해 학습한다며 소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진짜 책과 경쟁하는 가짜 책을 만드는 AI에 대한 우려도 표했습니다. 메타는 아직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의 AI 챗봇 어시스턴트를 출시한 상태입니다. 이런 소송은 프랑스만의 일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소송들이 진행 중인데, 작가들과 뉴욕타임스 같은 언론사들도 메타와 아프네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AI 학습 관련 저작권 소송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은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사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이 다른 AI 저작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네요. 맥도날드가 신메뉴 개발이랑 기술 혁신 속도를 높이려고 조직 개편에 나섰다네요.
크리스 캠친스키 CEO가 현재 버거 개발이 너무 느리다고 판단했나 봐요. 그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맥도날드 시그니처 버거를 개선하는데 7년이나 걸린다고 불만을 토로했거든요. 캠친스키 CEO는 레스토랑 매니저 관점에서 모든 기술적 요소를 바라볼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소비재 기업과 같은 마인드셋을 도입해 맥도날드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죠. 맥도날드는 세 가지 핵심 카테고리에서 승리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래요. 바로 쇠고기, 치킨, 그리고 음료의 25. 특히 음료 부문에서는 찰리 뉴버거가 음료와 디저트 사업을 이끌며 에너지 드링크와 리프레셔 같은 제품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해요. 런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최근 맥도날드의 실적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2024년 글로벌 동일 매장 매출이 0.1% 감소했고 미국 레스토랑 방문객은 2.8% 줄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KFC 같은 치킨 전문점들과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서 더 빠른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요즘 엔터주들이 이달 들어 주춤하고 있네요. BTS와 블랙핑크 같은 대형 아티스트 컴백 기대감과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로 올라가던 주가가 꺾인 모습입니다. JYP 엔터는 이달에만 16.84% 빠졌고 하이브 마이너스 9.51%, SM 마이너스 6.57%, YG 엔터 마이너스 0.95%도 부진했어요. 특히 JYP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369억 원으로 시장 예상 389억 원을 밑돌아 실망을 안겼습니다. 주가 조정 원인은 크게 두 가지.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주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과 중국 경제 침체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식어가는 점이 꼽히고 있어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2025년 2월 전년 대비 0.7% 하락하는 등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엔터주 상승을 전망하고 있어요. 올해 하이브의 집 브랜드, SM의 하츠투하츠 컴백이 좋은 반응을 얻었고 JYP의 NMIX 등 주요 아티스트들도 상반기 컴백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2025년에는 BTS 멤버 전원이 군복무를 마치고 블랙핑크도 완전체 활동이 예정되어 있어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하이브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79.17% 증가한 546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안도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주가 멀티플은 역사적 밸류에이션의 중하단에 위치해 부담이 없다며 아티스트 라인업별 활동 빈도가 촘촘해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컨센서스가 상향될 여지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엔터주가 추가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를 매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네요. 오늘 SAMG 엔터 주가가 3만원 회복하면서 52주 신고가 찍었어요. 오전에 전날보다 5.82% 급등한 39,000원에 거래됐고 장중에는 31,350원까지 올랐네요. 이렇게 주가가 오른 이유는 SM엔터테인먼트와의 협업 등을 통한 해외 진출 확대 기대감 때문이라고 해요. 티니핑 IP의 인기가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죠. 신한투자증권 주지은 연구원은 체급 큰 업체들과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 늘고 있고 SM엔터와의 협업을 고려하면 연간 영업흑자 달성도 무리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특히 엔터 기업과의 콜라보 덕분에 기존 키즈 IP 비즈니스보다 해외 진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래요. 현재 중국, 일본에 진출해 있고 앞으로 동남아시아와 미국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이라고 해요. 또한 영화 사랑의 핫쇼핑 시즌2가 올해 4분기인 내년 1분기 개봉 목표인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꼽혔어요. SAMG 엔터는 지난 30일간 48% 주가 상승했고 1년간으로 보면 88%나 올랐네요. 3. 글로벌 IP사 평균 PER이 27배인 점 감안하면 가파른 주가 상승에도 더 오를 여력이 남아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어요. 그린란드에서 11일 치러진 총선 결과 야당인 민주당이 깜짝 승리했습니다. 29.9%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2021년 총선보다 무려 20%포인트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날레라크당은 개표 초반 선두였지만 결국 24.5%로 2위를 차지했고 집권 여당인 이누이트 공동체당과 던진당은 합쳐서 36%를 획득하는 데 그쳤습니다. 4년 전보다 크게 줄어든 모습이네요. 트럼프가 그린란드 편입 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히면서 이번 총선 결과에 전 세계가 주목했는데요. 그린란드 주요 정당들은 모두 독립에 동의하지만 방식과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1위를 차지한 민주당은 독립에 찬성하지만 신중한 입장이고 2위 날레라크당은 빠른 속도로 완전한 독립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70.9%로 지난 선거보다 높았고 일부 투표소에는 너무 많은 유권자가 몰려 종료 시간이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편입 압박 속에서 그린란드 주민들이 독립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제국주의적 접근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